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소변을 보셨는데 거품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이 10년간 추적한 결과가 있습니다. 소변 거품을 무시한 분들의 73%가 5년 안에 투석을 시작하셨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을 정도로 다리가 붓는다면 이미 신장 기능의 절반 이상이 망가졌다는 신호입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소변 거품은 그냥 지나가는 증상이라고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원래 그렇다고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최신 연구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무너진 건강을 다시 세워드릴 닥터 김태영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신장을 파괴하는 5가지 음식입니다. 이 5가지만 피하셔도 투석 없이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6분만 집중해 주시면 평생의 건강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신장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 등 뒤쪽에 주먹만 한 장기가 2개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콩팥입니다. 이 콩팥은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일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의 찌꺼기를 걸러냅니다. 마치 집안의 정수기 필터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신장을 단순히 소변 만드는 기관으로만 생각하십니다. 사실 신장은 훨씬 더 중요한 일을 합니다. 혈압을 조절합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는 비타민을 활성화시킵니다. 우리 몸의 전해질 균형을 맞춥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신장은 우리 몸의 컨트롤 타워입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신장은 간이나 위장처럼 재생되지 않습니다. 한 번 망가지면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마치 태어날 때 받은 필터 2개를 평생 아껴 써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신장이 망가지고 있을까요? 문제는 우리가 무심코 먹는 특정 음식들입니다. 이 음식들이 신장 필터를 찢어발기고 있습니다. 구멍을 내고 있습니다. 염증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만성신부전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2023년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성신장질환 환자가 900만 명을 넘었습니다. 10명 중 1명 이상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대부분 자신이 신장 환자인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신장을 살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좋은 음식을 챙겨 먹는 것이 아닙니다. 신장이 처리해야 할 일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과부하가 걸리지 않게 쉬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신장을 파괴하는 5가지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첫 번째 음식입니다. 하얀 가루의 저주, 바로 소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금이 고혈압의 주범이라는 것은 아십니다. 하지만 소금이 정확히 어떻게 콩팥을 파괴하는지는 모르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혈압이 오르는 차원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폭력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짠 음식을 먹습니다.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우리 몸이 본능적으로 반응합니다. 짠 피를 묽게 만들기 위해 수분을 혈관 속으로 끌어당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혈액의 양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혈관 벽을 미는 압력이 올라갑니다. 이때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이 바로 신장입니다. 신장 내부에는 사구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세한 모세혈관이 실타래처럼 뭉쳐진 아주 섬세한 필터 덩어리입니다. 마치 얇은 종이 필터와 같습니다. 여기에 높은 혈압이 가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종이가 찢어집니다. 구멍이 뚫립니다. 실제로 신장 질환 환자의 60% 이상이 고혈압을 앓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금 섭취와 신장 건강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더욱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손상된 필터 틈으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인 알부민이 빠져나갑니다.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이것이 바로 단백뇨입니다. 소변에 거품이 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미 신장 필터에 구멍이 뚫렸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일반 정제염 대신 미네랄이 풍부하다는 히말라야 핑크 소금을 드시는 분, 죽염을 드시는 분. 이것들이 더 좋다고 알고 계시죠? 사실은 다릅니다. 아무리 좋은 소금이라도 그 주성분은 결국 염화나트륨입니다. 물론 정제염보다는 미네랄 함량이 높을 수 있습니다. 나트륨 함량이 미세하게 적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의 입장에서 보면 처리해야 할 나트륨의 총량이 줄어들지 않는 한 부담스럽기는 똑같습니다. 종류를 바꾸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섭취량을 줄이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의 식단을 보십시오. 국, 찌개, 김치, 젓갈. 소금 함량이 높은 음식들이 주를 이룹니다.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이 하루 5g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 10g 이상을 먹습니다. 2배가 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국물 요리를 드실 때 건더기 위주로 드십시오. 국물은 과감하게 남기십시오. 둘째, 식탁 위에 놓인 소금통을 치우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으면 손이 가지 않습니다. 셋째, 식할 때 싱겁게 해달라고 부탁하십시오. 처음에는 민망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신장이 그 용기에 감사할 것입니다. 결국 신장을 보호한다는 것은 피를 덜 짜게 만드는 것입니다. 신장이 물을 재흡수하느라 진을 빼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장 보존의 제1법칙입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로 소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짠 음식이 혈압을 높이고 신장 필터를 파괴한다는 것 기억하시죠? 이제 두 번째 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붉은색의 유혹, 바로 붉은 고기입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이런 붉은 살코기는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는 분들에게는 양면성을 지닌 음식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고기를 먹고 소화시키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단백질이 분해됩니다. 그러면 질소 산화물인 요산과 요소라는 찌꺼기가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이것들은 우리 몸에 필요 없는 독소입니다. 전적으로 신장이 걸러서 소변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탄수화물이나 지방이 대사되면 어떨까요? 주로 이산화탄소와 물이 남습니다. 폐로 호흡하면서 나가거나 땀으로 쉽게 배출됩니다. 하지만 단백질 대사 산물은 다릅니다. 오직 콩팥이라는 하수 처리장을 거쳐야만 나갈 수 있는 까다로운 쓰레기입니다. 따라서 육류 섭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신장이 처리해야 할 독소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쉬지 않고 돌아가는 필터는 과부하가 걸립니다. 점점 낡고 헐거워집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생성되는 요산입니다. 이 요산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 속에 떠돌아다닙니다. 관절에 쌓입니다.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는 통풍이 옵니다. 통풍은 그 자체로도 끔찍한 고통을 줍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혈중 요산 수치가 높다는 것은 이미 신장의 배설 기능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강력한 경고등입니다. 이때 식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신장 투석으로 가는 급행열차를 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박사님, 저는 고기를 먹어야 힘이 나는데 어떡하나요? 제가 드리는 처방은 고기를 완전히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백질의 종류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첫째, 붉은 고기 대신 닭고기 같은 흰 살코기를 드십시오. 둘째, 생선을 드십시오. 셋째, 콩이나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로 대체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요산 생성을 줄이면서도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신장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풍을 악화시키는 주범이 비단 고기뿐만이 아닙니다. 제 임상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고기보다 더 나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과도한 당분 섭취입니다. 많은 통풍 환자분들이 고기는 줄였는데도 요산 수치가 떨어지지 않아 고민하십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엇이 보일까요? 과일 주스를 즐기십니다. 탄산음료를 마십니다. 과자 같은 고당분 간식을 드십니다. 특히 액상과당이나 설탕 같은 정제된 당분은 체내에서 대사될 때 요산 생성을 촉진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장의 요산 배출 기능을 방해합니다. 혈중 요산 농도를 치솟게 만드는 이중고를 안겨줍니다. 그러니 신장을 생각하신다면 오늘 저녁 식탁에서 붉은 고기의 양을 절반으로 줄이십시오. 식후에 습관적으로 드시던 달콤한 디저트나 음료수도 과감하게 끊어내십시오. 지금까지 두 번째로 붉은 고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단백질 찌꺼기가 신장에 부담을 준다는 것 기억하시죠? 이제 세 번째 음식입니다. 이것은 대반전의 주인공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건강식의 대명사로 불리던 과일과 채소입니다. 네, 맞습니다. 과일과 채소가 신장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잠깐, 오해하지 마십시오. 과일과 채소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칼륨이라는 성분이 문제입니다. 망가진 신장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폭탄이 됩니다. 이것은 건강상식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할 함정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칼륨은 어떤 작용을 할까요? 나트륨과 정반대의 작용을 합니다. 혈압을 낮춥니다. 붓기를 빼줍니다. 고마운 미네랄입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환자에게는 어떨까요? 심장마비라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혈액 속의 칼륨 농도가 높아지면 신장은 본능적으로 반응합니다. 피가 덜 짜졌다고 인식합니다. 수분을 몸 밖으로 배출하려고 합니다. 건강할 때는 이것이 훌륭한 디톡스 작용이 됩니다. 노폐물을 빼냅니다. 하지만 필터가 고장난 신장에게는 가혹한 채찍질이 됩니다. 마치 엔진이 과열되어 연기가 나는 자동차를 상상해 보십시오. 더 빨리 달리라고 엑셀을 밟아대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엔진이 터져버립니다. 손상된 신장에게 과도한 이뇨작용을 강요하면 남은 기능마저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특히 칼륨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관여하는 전해질입니다. 신장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중 칼륨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집니다. 이것을 고칼륨 혈증이라고 합니다. 근육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심장 근육까지 마비시켜 돌연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만성신부전 환자들이 응급실에 실려오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심코 먹은 과일 몇 조각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아신다면 여러분은 냉장고 속 과일을 다시 보게 되실 겁니다. 그 중에서도 칼륨 함량이 유독 높아 절대적으로 피해야 할 요주의 음식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나나, 토마토, 멜론, 키위입니다. 채소 중에서는 시금치, 근대, 아욱, 호박, 쑥 등이 있습니다. 박사님, 그럼 저는 평생 채소도 못 먹고 살아야 하나요? 절망 섞인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행히도 방법이 있습니다. 조리법을 조금만 바꾸면 칼륨을 현명하게 줄여서 드실 수 있습니다. 칼륨은 물에 잘 녹는 수용성입니다. 이 성질을 이용하면 됩니다. 첫째, 채소를 생으로 드시지 마십시오. 끓는 물에 데쳐서 드십시오. 둘째, 물에 2시간 이상 담가 두었다가 헹궈서 조리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칼륨의 상당 부분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소의 껍질이나 줄기 부분에 칼륨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가급적 껍질을 벗기십시오. 잎 위주로 드십시오. 현미나 잡곡 같은 거친 곡물에도 칼륨과 인이 많습니다. 신장 수치가 안 좋으신 분들은 차라리 흰 쌀밥을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까지 세 번째로 과일과 채소의 칼륨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건강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죠? 이제 네 번째 음식입니다. 네 번째, 현대인의 만성질환 제조기라 불리는 하얀 악마, 설탕입니다. 설탕의 과다 섭취가 당뇨병을 유발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당뇨병이 신장을 파괴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분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대한신장학회 발표에 따르면 말기 신부전으로 투석을 받는 환자의 절반 이상이 당뇨병 합병증으로 인해 신장이 망가진 케이스입니다. 절반이 넘습니다. 혈액 속에 당분이 넘쳐나면 어떻게 될까요? 피가 끈적끈적해집니다. 우리 몸의 말초신경과 미세혈관들이 막힙니다. 손상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장의 사구체는 우리 몸에서 가장 섬세한 미세혈관 덩어리입니다. 고혈당의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끈적한 설탕물이 얇은 거름망을 통과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억지로 빠져나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구멍이 찐득하게 막혀버립니다. 결국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거름망 자체가 찢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당뇨병성 신증이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혈관 속에 떠다니는 당독소들이 혈관벽에 들러붙습니다. 염증을 일으킵니다.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신장 조직을 딱딱하게 굳게 만듭니다. 또한 당뇨병이 오래되면 신경이 손상됩니다. 방광의 감각이 무뎌집니다. 소변이 찼는데도 요일을 느끼지 못합니다. 방광에 소변이 가득 차면 그 압력이 역류합니다. 신장을 짓누르는 수신증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증상 있으십니까? 손끝 발끝이 저립니다. 눈이 침침해집니다. 소변에 거품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나타난다면 이미 당뇨 합병증이 신장까지 침범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당장 설탕통을 치우십시오. 식단에서 단맛을 완전히 배제하는 결단을 내리십시오. 믹스커피 끊으십시오. 탄산음료 끊으십시오. 과일 주스 끊으십시오. 떡, 빵 같은 정제 탄수화물도 끊으십시오. 이것들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주범들입니다. 이것들을 끊지 않고 신장약을 먹는 것은 불난집에 기름을 부으면서 물 한 바가지 끼얹는 격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무심코 먹는 약물들도 신장을 소리 없이 파괴하는 복병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관절염 때문에 습관적으로 드시는 진통제가 있습니다. 감기약에 들어있는 항생제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신장의 직접적인 독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장기 복용하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을 감소시킵니다. 허혈성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약을 드실 때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신장에 무리가 가지 않는지 확인하십시오. 꼭 필요한 기간만 최소한으로 복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네 번째로 설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당뇨병이 신장을 파괴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 기억하시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음식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물 대신 마시는 가공 음료수입니다. 이것은 설탕과 인공 감미료 그리고 각종 식품 첨가물이 뒤섞인 신장 파괴의 칵테일입니다. 목이 마를 때 시원한 콜라나 이온 음료를 마시면 갈증이 해소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속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당분이 숨어 있습니다. 무의식 중에 당폭탄을 맞게 되는 꼴입니다. 미국 브리검 앤 위민스 병원의 연구 결과를 보겠습니다. 가당 음료를 매일 마시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신장 결석 발생 위험이 23% 높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도한 당분이 소변 속 칼슘 배출을 늘려 돌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다이어트 콜라나 제로 음료는 어떨까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아스파탐 같은 인공 감미료가 들어 있습니다. 당분은 없지만 신장의 여과 기능을 교란시킵니다. 장기적으로 신장 기능을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가공 음료나 가공 식품에 들어있는 인, 영어로 포스포러스라는 성분입니다. 이는 칼슘과 짝을 이루어 뼈를 구성하는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사람에게는 뼈를 녹이는 독소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신장이 인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혈중인 농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우리 몸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 뼈 속에 있는 칼슘을 빼냅니다. 혈액으로 가져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뼈는 구멍이 숭숭 뚫려 약해집니다.
혈관에는 칼슘이 쌓여 돌처럼 딱딱하게 굳는 석회화가 진행됩니다. 결국 가공 음료수를 즐겨 마시는 습관은 신장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뼈 건강과 혈관 건강까지 한꺼번에 무너뜨립니다. 갈증이 날 때 무엇을 마셔야 할까요? 그 어떤 음료수보다 깨끗한 맹물 한 잔이 최고의 보약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물론 커피나 녹차의 경우 적당량을 마시면 항산화 성분이 신장 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설탕이나 시럽을 넣지 않은 순수한 블랙커피나 차, 우린 물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믹스커피나 시럽 범벅인 라떼는 가공 음료수와 다를 바 없습니다. 카페인 역시 과도하면 이뇨작용을 촉진하여 탈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루 한두 잔 이내로 즐기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술은 어떨까요? 신장에게는 백해무익한 존재입니다. 알코올은 그 자체로 신장 세포를 공격합니다.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뇨작용을 통해 체내 수분을 강제로 배출시킵니다. 신장을 바짝 마르게 만듭니다. 장기간의 음주는 소변에 단백질이 섞여 나오는 단백뇨 위험을 높입니다. 고혈압을 악화시킵니다. 신장 손상을 가속화합니다. 콩팥을 지키고 싶다면 술잔을 내려놓는 용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5번째로 가공 음료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장을 파괴하는 5가지 음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혈관을 찢어발기는 소금. 둘째, 독소를 뿜어내는 붉은 고기. 셋째, 망가진 신장에 채찍질을 가하는 칼륨 폭탄, 과일과 채소. 넷째, 혈관을 막아버리는 설탕. 다섯째, 뼈를 녹이는 가공 음료수.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도대체 세상에 먹을 게 하나도 없구나.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5가지만 피하셔도 여러분의 신장은 지옥 같은 과로에서 벗어납니다. 비로소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신장 건강을 지킨다는 것의 의학적 본질은 무엇일까요? 신장에게 휴식을 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3가지 절대 원칙을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첫째, 혈압 낮추기. 소금을 줄이십시오. 둘째, 혈액 맑게 하기. 단백질 찌꺼기와 당독소를 줄이십시오. 셋째, 과도한 이뇨작용 줄이기. 농축된 건강식품보다 신장을 쉬게 하십시오. 많은 환자분들이 혈압약은 꼬박꼬박 챙겨 드시면서 정작 혈압을 올리는 달달한 믹스커피와 짠 국물 요리는 포기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을 넘어서 독의 구멍을 더 크게 뚫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마셔야 할까요? 정답은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맹물입니다. 갈증이 날 때 우리 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설탕물도 아니고 카페인도 아니고 헛개나무물도 아닙니다. 오직 물 분자 그 자체입니다. 깨끗한 맹물은 신장의 여과 기능을 돕는 최고의 윤활유입니다. 혈액 속의 노폐물을 씻어내어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가장 안전한 운반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과유불급입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인 분들은 하루 8잔의 물이 권장됩니다. 하지만 만성신부전이 진행되어 소변 배출이 원활하지 않은 분들이 무턱대고 물을 많이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폐에 물이 찰 수 있습니다.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신장 기능 단계에 따라 의사가 권장하는 수분 섭취량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증이 나지 않는데도 억지로 물을 들이키는 습관은 버리십시오. 물을 드실 때도 벌컥벌컥 들이키지 마십시오. 미지근한 물을 한 모금씩 천천히 입안을 적시듯이 마시십시오. 이것이 세포 흡수율을 높이고 위장과 신장에 가해지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이처럼 신장 건강은 어떤 특별한 비법이나 명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마시는 물 한 잔, 밥 한 끼, 사소한 생활 습관 속에 그 해답이 숨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신장을 망치는 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게 되셨습니다. 신장을 살리는 원칙이 무엇인지도 아셨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에는 거대한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박사님, 사회생활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짠 걸 먹게 돼요. 회식 자리에서 고기를 안 먹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신장은 그런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신장 세포가 하나둘씩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사구체가 딱딱하게 굳어가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도 신장은 아프다는 내색 한 번 하지 않고 묵묵히 버팁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해서야 비로소 소변 거품으로, 부종으로, 만성 피로로 처절한 신호를 보냅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고 땅을 쳐봐야 이미 죽어버린 신장 세포를 되살릴 방법은 현대의학 어디에도 없습니다. 남은 것은 평생 기계에 몸을 맡겨야 하는 투석의 고통뿐입니다. 이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그러니 오늘 내 신장이 아직 마지막 숨을 붙잡고 있을 때, 아직 내게 기회가 남아있을 때 결단하십시오. 자, 이 기나긴 이야기에 마침표를 찍으며 여러분의 뇌리에 깊이 박혀 평생의 지침이 될 7가지 계명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수많은 내용 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부디 이 7가지 약속만큼은 냉장고 문에 붙여두시고 내일 아침부터 실천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첫째, 국물은 독약이다. 찌개, 탕, 국수, 라면의 국물은 나트륨 농축액 그 자체입니다. 젓가락으로 건더기만 건져 드십시오. 숟가락은 식탁에서 치워버리십시오. 국물만 안 마셔도 하루 소금 섭취량을 절반 이하로 뚝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둘째, 고기는 반찬이지 주식이 아니라 밥그릇보다 고기 접시가 더 커서는 안 됩니다. 붉은 고기는 일주일에 한 번으로 제한하십시오. 단백질이 필요하다면 두부, 계란, 생선, 닭가슴살로 대체하십시오. 밥상의 주인공을 고기에서 채소로 바꾸는 혁명이 필요합니다. 셋째, 채소는 반드시 데쳐서 먹는다. 생채소가 좋다는 편견을 버리십시오. 심장이 약한 분들에게 생채소의 칼륨은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는 독입니다.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칼륨을 빼낸 뒤 드시는 지혜가 여러분의 심장을 지킵니다. 넷째, 마시는 것은 오직 물뿐이다. 식후 믹스커피, 콜라, 주스, 이온 음료, 녹즙, 액기스. 이 모든 것을 끊으십시오. 갈증이 날 때는 오직 투명하고 깨끗한 맹물만이 정답입니다. 물이 밍밍해서 맛이 없다면 레몬 한 조각 띄우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다섯째, 단맛과 이별하라. 설탕은 콩팥 혈관을 찐득하게 막아버리는 접착제입니다. 밥을 할 때도 현미나 잡곡 비율을 높여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간식으로 떡이나 빵 대신 삶은 계란이나 견과류를 드십시오. 여섯째, 약을 두려워하라. 두통이 조금 있다고, 관절이 조금 쑤신다고 습관적으로 진통제를 찾지 마십시오. 당신이 무심코 삼킨 그 알약 하나가 콩팥에는 핵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약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드십시오. 일곱째, 내 몸의 소변을 관찰하라. 매일 아침 변기를 확인하십시오. 거품이 꺼지지 않고 남아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소변색이 콜라색처럼 탁하지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양이 갑자기 줄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소변은 신장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매일의 건강 성적표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신장은 우리 몸의 하수 처리장이자 정수기입니다. 정수기 필터가 막히고 고장나면 온 집안에 물이 썩어가듯이 신장이 망가지면 우리 몸의 피가 썩습니다. 온몸의 장기가 기능을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비록 한번 죽은 신장 세포는 되살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신장 기능을 잘 보존하고 아껴 쓴다면 우리는 죽는 날까지 투석 없이 건강하게 제 발로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 중에는 신장 기능이 30%밖에 남지 않았다는 절망적인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식단 관리와 생활습관 교정으로 10년, 20년째 투석 없이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반면에 이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사느니 짧고 굵게 살다 갈란다 방탕하게 생활하시다가 불과 1년 만에 응급실에 실려오셨습니다. 평생 기계에 팔을 묶인 채 후회에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선택은 오직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저녁 밥상에서 짠찌개를 밀어내는 그 작은 용기. 달콤한 커피 유혹을 뿌리치고 물 한 잔을 마시는 그 결단. 이것이 여러분의 10년 후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댓글창을 통해 여러분의 결심을 선포해 주십시오. 오늘부터 국물 끊겠습니다. 믹스커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여러분의 비장한 각오 한 줄이 지금도 나쁜 음식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고 있는 수만 명의 환우들에게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희망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혹시 신장 식단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나만의 저염식 노하우가 있다면 아낌없이 공유해 주십시오. 제가 진료 시간이 허락하는 한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신장 수치 크레아티닌을 뚝 떨어뜨리는 기적의 걷기 운동법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는 방패가 되었다면 주변의 당뇨나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는 부모님, 배우자, 친구분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생명력이 강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 김태영 박사가 더 알차고 진실된 의학 정보를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두 콩팥이 마지막 순간까지 힘차게 펌프질할 수 있도록 저 닥터 김태영이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든든한 건강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오늘 밤은 부디 붓기 없는 편안한 밤, 내 몸의 독소가 말끔히 씻겨 내려가는 상쾌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